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인영. 자, 행정법 하루하루 쌓일수록 무섭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손실보상, 오늘은 손해배상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후적 구제 방법 중에 하나죠. 전보제도. 그 전보제도 중에서도 손해배상 볼게요. 25년 국가직 9급이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의 영조물 5조 설치 관리 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질문 고르세요. 일단은 손해배상 정리해야죠. 사후적 구제 수단 중에서도 쟁송과 전보가 있지만 쟁송제도하고 제도와 전보제도로 나눠져 있고요. 전보제도. 그 중에서도 전보제도, 요게 지난 어제 월요일날 손실보상 받고요. 손실보상. 네, 오늘은 손해배상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분명히 국가작용 맞습니다. 그런데 공법 영역에서 손실보상, 손해배상, 둘 다 판례는 뭐로 본다? 사건설에 근거해서 쟁송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쟁송수단은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그래서 손실보상도 민사소송하고 손해배상도. 근데 손해배상은 예외가 1도 없어요. 근데 손실보상은 이런 거 있죠? 하천법상, 하천부지 편입에 따른 이런 손실보상, 물론 요거 말고도 공유수면 매립법상, 공익사업법상, 이렇게 공익사업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하고 공유수면 매립 법이라든지 매립사업법인데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런 법에 따라서 여기서도 나오는 손실보상 요런 이제 3개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요거 정도는 요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 소송법에 근거한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라는 거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자, 공법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법관계로 보긴 하지만 소송 유형이, 이거는 법률관계에 직접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냥 항고소송은 아니고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해배상, 자, 요거 하는데 전보제도로서, 근데 이거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행정법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민법과 국가배상법을, 민법과의 관계를 따질 때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라는 거죠. 특별 규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을 일반 규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법률이죠. 법률의 근거를 우리는 헌법에 두고 있어요. 헌법 29조에 두고 있는데, 그 헌법에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만 규정이 있고요. 공무원 요것만 있어요. 공무원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자,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 요건 2조죠. 5조에 영조물, 요거에 관한 책임도, 영조물 책임도 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될게요. 공무원은 고의과실을 물어요. 공직집 고의손인. 또 우리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는 요거 안경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 이건 국가배상법. 헌법은 안경만 있어요. 국가나 공공단체. 이렇게 헌법에는 이렇게 국가나 공공단체는 해갖고 이렇게 안경. 근데 국가배상법엔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서 사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군인하고 경찰이 걸리면 이중배상은 금지됩니다. 왜? 이제 국가배상법 2조고요. 영조물은 헌법엔 없어요. 헌법엔 규정이 없지만 그래도 손해배상 해준다. 좋은 규정이죠. 수익적이죠. 따라서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에서 무조건 책임지나요? 아니죠. 요건이 있어야죠. 하자, 공공의 영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지려면 하자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 발생, 이거는 국가배상법상 요거는 공무원의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 발생, 요거는 똑같이 여기에 인과관계에 있는 피해 발생은 똑같이 요구되지만, 나머지 이제 이거는 공공에 제공된, 한마디로 공공에 이용되는, 국가 등에 의해서 제공돼서 국민이 이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용물, 물이든 공용물이든, 또는 이게 사유공물이든 국유공물이든 이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불문. 요 말은 뭐예요? 자, 반드시 공물의 주체가, 행정 주체가 있어야 된다. 자,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또는 등의 권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는다. 아유, 무관하다. 관계없다. 그냥 자, 사유곡물, 고유곡물, 또 자연곡물, 또 인공곡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소유 권한 등을 따져 묻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건이든 인공적으로 제공된, 이거는 제공돼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인공곡물. 자연곡물은요, 별도의 의사 없어도 돼요. 없이도예요.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연곡물이에요. 자연 발생. 이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일체지 아주 좁은 의미의 영조물에 해당되는 것만, 그래 말은 영조물이지만 좁은 의미의 영조물은 아니에요. 원래 좁은 의미의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이렇게 갖고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일체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조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에요. 광의의 영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얘기하는 거지 좁은 의미의 인적 물적 결합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이 하자가 설치상의 하자만 하자. 그러니까 객관적 하자라고 하죠. 그냥 처음부터 이건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설치된 거죠. 그럼 선생님, 객관적인 뭔데요? 뭐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기후에 관한 축적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시설물을 안전성을 마련했다. 그러면 객관적 안전성이 결여된 게 아니라 완비된 거죠. 완전 무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시설물 중에 완전 무결한 건 없거든요. 객관적 하자 없거나, 또는 객관적 하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치상의 하자는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설치상의 하자는 없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치상의 하자는 없었어요. 하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홍수 계획, 홍수 그런 거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 아니 그게 100년, 200년, 뭐 4,0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1000년 만에 오는 그런, 이건 순수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순수한 자연재해라면 이런 거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하자에서 제외. 그러니까 사실상의 하자는 없는데, 그러면 순수한 자연재해는 죄로 보자다는 거죠. 하지만 순수한 사실상의 하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니까 자연재해 정도는 안 되고요. 뭐 30년 단위, 50년 단위, 뭐 이런 단위로, 60년 단위로 오는 이런 재해는 예방할 수 있어야죠. 또 물론 하자는 없지만 이게 객관적인 하자는 없었어요. 어때 도로 갖춰있게 다, 뭐 중앙선이 있고, 뭐 점선가 어쩌고, 안전시설물 갖춰져 있고. 근데 내리막길 굽어진 비탈길이라면 그럼 볼록 거울도 있어야 되고, 다른 데는 없지만 거기는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벽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치상의 하자는 없지만, 객관적 하자는 없지만, 이용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요, 객관적 하자반이 아니라 이용상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의 종류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많이 받죠. 그렇게 해갖고 영조물에 관한 하자 책임을 5조에서 인정하고, 심지어는 원래 손해배상 책임은 이렇게 2조하고 5조 있는데, 그 2조, 5조의 담당자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야 되잖아. 근데 관리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관리업체는 비용 부담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무주체하고 다를 때, 비용 부담자하고 사무주체가 서로 다를 때, 그럴 때는 사무주체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자도 책임져라. 그래서 6조 책임은요, 비용 부담자 책임은요, 원래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원래 책임자가 따로 있지만 나는 비용 부담자로서도 책임을 지고,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사무귀속주체한테 너 때문에 돈 줬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구상권 행사해라. 6조 1, 2항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국가배상법의 2조하고 5조에 관한 문제를 더불어. 그래서 2조에 6조도 붙을 수 있고 5조에 6조도 붙을 수 있어요. 왜?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후적 구제수단까지, 손해배상까지 봤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문제. 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깝고, 그래요, 과실 여부를 묻잖아요. 고의과실 묻지 않아요. 자, 나아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는 달리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조물 책임에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 이거는 사법에는 공작물 책임에 있는데 영조물 책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두 번째 공공의 영주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산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을 공여된 유치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 세 번째, 영주물 설치 관리하자에는 영주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실태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 것을 기대해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힌 경우까지 포함된다. 마찬가지예요. 설치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참고 이용상의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인 한도를 넘는 이것도 포함된다. 아주 정확한 지문이죠. 4번 볼게요. 공유나 사유 불문으로 하고 사실상 도로에 사용되고 있다면 그래요. 공유, 사유? 그런 건 불문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상 도로에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어찌됐든 인공공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걸 제공해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도 같은 거는요. 공유, 사유 불문하고 사도 같은 거는 국가배상법에 적용받는 공공의 영주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의 영주물이 되려면 국가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거 공공의 영주물이에요 라고 제공된 영주물. 따라서 도로,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게시가 없다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주물을 할 수 있다. 도로는 공용 게시가 시작돼야 돼요. 아직 공사 중이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오솔길을 만들었다. 거기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공공에 제공된 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자, 오늘도 쭉쭉쭉 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정법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